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경쟁이 나라별로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정부는 뭔가 좀 한 발 물러서서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보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형태,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로 만드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태양의 코로나 모양하고 왕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서 붙여졌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핵심인데, 스파이크 단백질은 다른 숙주세포에 달라붙어 바이러스의 막과 인간 세포의 막이 융합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돌기 단백질, 그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돌기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은 사람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 그 결과 숙주세포 안으로 바이러스의 핵산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길잡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약에 사람 세포의 표면이 이렇게 있다, 이게 세포막이다 할 것 같으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세포의 표면에 수용체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달라붙어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니까 RNA를 풀어놓고 그 RNA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생산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핵산을 넣으면 그것을 청사진으로 해서 사람 세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대량 복제해 숙주를 질병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 여러 과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확인했고, 이 유전자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하여 이것과 결합하는 항체가 형성되도록 백신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병원체의 상태에 따라 병원체를 완전히 죽여 만든 사백신, 그리고 약독화시켜 만드는 생백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두법을 발견한 에드워드 제너가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바카를 차용했고, 흔히 이제 파스테르, 아주 유명하죠.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일 텐데, 파스테르가 백신이라 명명해서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영어 백신에서 유래한 백신이란 말이 쓰이는데, 일본에서는 왁진이라 부르는데, 북한에서도 왁진이라 쓰고 있습니다. 사백신의 경우 병원체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거하고 일부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는데, 일부 분해기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의 일부를 백신에 이용하는 것이죠. 인체의 면역계는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인체의 면역계는 병원체나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대응해 항체를 만듭니다. 일단 항체가 형성되면 기억하고 있다가 같은 물질이 들어오면 빠르게 격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면역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벽이나 피부, 대식세포 이런 것처럼 선천면역이 있고요. 생활하면서 침입하는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항하여 형성되는 후천면역이 있습니다. 백신은 후천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자, 여기 면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선천면역이고 이쪽은 후천면역입니다. 후천면역도 이렇게 자연적인 게 있고, 요것은 어머니로부터 항체를 전달받았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이거는 어떤 감염에 의해서 외부에서 내가 감염이 됐다. 그럼 그 감염에 대응해서 생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건 요거는 백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항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항체를 갖다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의 항체를 물려받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또 면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일반적인 그 백신 주사를 맞을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이란 말이 요즘 흔히 돌고 있죠. 이것은 한 집단 내의 대다수가 해당 전염병의 면역을 가지면서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이 면역이 되면은 유행병이 될 수가 없겠죠. 물론 100%의 구성원이 면역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구성원들이 면역을 보유한다면 해당 전염병에 대해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집단으로 침투한다 해도 유행병으로 확산되지 못한다는 개념이죠.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은 물론 아니죠. 새로 태어나 있는 아이나 외부에서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수시로 비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구의 60% 이상이 면역이 되어 있으면 집단 면역이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최근 영국과 스웨덴 연구팀이 기존 예상과 달리 인구 43% 요것만 가지고서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게 사이언스지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볼 영국 노팅엄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는데 스웨덴 스톡홀름대 연구팀도 함께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은 집단 면역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 이게 면역력이 건강하지만 없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건강하고 면역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빨간 표시는 면역력도 없고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강하지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오면은 집단 전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병에 걸리는 유행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면역력이 조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면역력이 있는 그 녹색 사람들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는데 거기에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병이 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단 면역이 이 케이스입니다. 면역력이 충분히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도 보호가 되더라 그 얘기죠. 일정 수준 이상 인구 집단의 면역이 이루어지면 면역이 없는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보호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경쟁적으로 90%가 넘는 백신의 효능을 선전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이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은 비켜서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방역을 비교적 잘하고 있고 백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백신은 안전성 확보가 최선인데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시간을 벌고 백신 가격 저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백신을 사려고 줄을 서면 안전성과 비싼 값에 삼으로써 국제적 호구 잡히는 그런 일은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들 제약사들의 백신 아이디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있습니다.
이 백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mRNA 그거를 이용해서 스파이크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고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발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이용해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에 항체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면역의 핵심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신기술입니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백신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 자세는 믿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방역을 잘 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물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도 정말 중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 예방을 통해서 다시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는요, 여러분들 모두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